자, 계속해서 두산 베어스의 외국인 선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사실은 5위를 KT가 하고 두산이 정규 시즌 4위였는데 와일드카드 경기에서 뒤집히는 바람에 어쨌든 공식 기록은 이제 5위는 KT고 4위는 두산인데 약간 좀 아쉬웠던 시즌을 보냈던 두산이 특히 이제 그 외국인 선수들 부상 때문에 그렇죠. 진짜 고민 많이 했던 두산이잖아요, 지난해. 그렇죠. 이 두산이 흥미로운 게 이번에 유일하게 외국인 선수 3명 다 바꾼 그렇죠. 다 팀이잖아요. 네. 어떻게 보면 이제 그만큼 작년에 고민이 많았다. 외국인 선수 때문에 해서 외국인 선수들의 좀 도움이 있었더라면 조금 더 나은 성적, 조금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도 있었던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좀 단단히 나름대로 준비를 하지 않았나 영입을 보고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3명 다 계약하면서 뭐 토머스 해치는 이제 교체가 됐지만 네, 그것도 네. 결국 이제 부상에 대한 그렇죠. 걱정이 들면서 그렇죠. 거의 있는 배팅을 다 했어요. 네. 네, 두산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외국인 승리 기여도 보니까 타자는 6이고 투수진은 10이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시즌 외국인 선수들에게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교체하는 선택을 했어요. 네. 뭐 저는 두산의 일단 뭐 첫 번째 외국인 선수 콜 어빈. 콜어빈. 이 선수는 네. 뭐 메이저리그에서도 데뷔해가지고 꽤나 괜찮은 성적을 올렸던 선수였거든요. 오클랜드에서 데뷔해서 2021 시즌과 2022 시즌에 꽤 괜찮은 활약을 했는데 그 뒤로 좀 성적이 떨어졌거든요. 하지만 이 선수는 KBO 리그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선수다라고 생각을 해요. 이제 구속도 140km대 중후반 충분히 찍을 수 있는 선수고 이제 체인지업, 커브, 커터, 슬라이더 등 아주 다양한 공을 던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물론 이 변화구 구종들이 메이저와 마이너에서의 뭐 피안타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네. KBO 리그에 왔을 때는 이제 빠른 공의 구속과 함께 충분히 변화구도 위력을 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콜어빈 꽤 괜찮은 영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제 새롭게 네. 들어온 외국인 투수 가운데 올해 가장 기대가 되는 선수가 이 콜어빈 선수입니다. 일단 뭐 역대급으로 MLB 경험이 많은 그렇죠. 선수예요. 일단 뭐 134경기 출전을 했는데 거기서 선발로 뛴 경기가 93경기거든요. 그러니까 선발 경험도 충분하고 선발로 그러니까 오클랜드 시절 그 2021, 22 이때 시즌이 본인 전성기 좋은 성적 냈을 텐데요. 그때 10승도 거뒀고 그 다음에 9승도 거뒀고 그리고 전 이제 올 초에 이 선수가 이제 볼티모어에서 캠프에서 저는 깜짝 놀랐던 게 현지에서 콜어빈 선수가 물론 주목받는 선수는 아니었는데 뉴스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뭐 했더니 이 선수가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96마일 찍었다고. 96마일. 예, 그러니까 이 선수도 이제 자완으로 이제 그쪽 기준으로 이렇게 빠른 볼 던진 투수가 아니었는데, 이 선수가 준비를 되게 잘해왔다. 이런 평가를 들었고, 실제로 정규 시즌에도 거의 96마일의 구속을 보여줬습니다. 그러니까 이 선수가 저는 뭐 거의 한 140km 후반대 빠른 볼에다가, 그리고 또 이 선수가 컨트롤이 나쁜 선수도 아닌. 컨트롤 좋죠. 예, 네. 아는 선수이고, 볼티모어가 이제 작년에 이제 포스트 시즌 당연히 경쟁을 하는 팀이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밀려나고 이 선수가 이제 결국은 타 팀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. 그렇죠. 본인이 상당히 실망한 것 같더라고요.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그런 선발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밀려나니까 그렇죠. 예, 본인이 좀 많이 실망을 한 것 같이 그래서 아마 이제 트레이드가 된 이후에 미네소타 가서 완전히 좀 망가진 모습이었었는데요. 이 선수는 뭐 변화구도 뭐 슬라이더도 괜찮고 체인지업이라든가 뭐 커터라든가 커브라든가 그러니까 선발 투수로서의 한마디로 패키지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들어온 외국인 투수 새롭게 데뷔하는 선수 가운데서는 가장 그 패키지가 좀 좋은 선수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에 대한 기대가 제일 큽니다.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실 지난해까지 뛰었으니까 현역 메이저리거를 데려온 그렇죠. 거죠. 그렇죠.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두산 영입을 한 투수인데요. 나이도 뭐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딱 30살이거든요. 그렇죠. 예, 30살이기 때문에 이 선수는 정말 자기가 하던 대로 하던 그런 모습만 보여주잖아요. 그러면 상당히 우리 타자들이 좀 고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좀 고르게 갖추고 있다고 좀 봅니다. 그리고 이 선수가 그 체인지업을 주무기로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플라이볼도 꽤 많이 나오는 선수인데 잠실구장을 쓴다라는 점도 충분히 그렇죠.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정도 구위잖아요. 그러니까 자완인데 140km 후반, 150km 초반의 구속을 가지고 거기다가 변화구도 다양하게 던질 수 있다. 그리고 이 선수가 컨트롤도 괜찮은 게 메이저리그에서 말씀드린 134경기를 뛰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통산 9인당 볼넷 허용도 2.2개밖에 되질 않습니다.
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컨트롤은 좋다고 인정을 그렇죠. 해주는 네, 선수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이 선수가 상당히 좀 타자들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. 콜 어빈 선수는 좀 눈여겨보게 되겠는데. 네. 함께 영입이 될 선수가 원래 토머스 에치였는데 결국 이제 그 신체 검사에서 탈락을 하면서 대신 계약한 선수가 잭 로그예요. 네. 두산 입장에서는 토마스 해치가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게 맞아요. 잭 로그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좀 콜 어빈에 비하면 좀 그렇죠. 능력이 떨어지는 선수다라고 생각을 해요. 이 선수도 이제 140km대 중반에 포심과 싱커 그리고 커브 체인저 커터 이런 구종들을 던지는데 근데 이 선수의 문제는 변화구 주무기가 확실한 게 없다라는 거거든요. 이 선수가 메이저 경력이 있는데 메이저에서 경력을 봤을 때 구종 분포를 보면 포심이 70%입니다. 그렇다는 얘기는 메이저에서 뭔가 던질 만한 본인의 확실한 주무기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선수가 과연 KBO 리그에서도 변화구가 통할까? 이 점은 좀 의문이 있어서 콜 어빈에 비하면 잭 로그는 좀 아쉬운 점이 많은 선수다라고 생각을 해요. 이 선수 그 영입 소식해서 송재 의원과 얘기했을 때 스위퍼 때문에 얘기가 됐던 선수잖아요. 맞아요. 구단에선 스위퍼가 있다. 근데 그 스위퍼를 메이저리그에서 스위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국내에서는 충분히 좀 통할 수 있는 그런 슬라이더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. 또 네. 컨트롤이 나쁜 선수는 아니고, 근데 이제 이 선수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직구에 무슨 진짜 회전수가 엄청나게 좋은 선수도 아니고, 회전수도 사실 리그 평균보다 떨어지는 선수예요. 네. 그리고 구속이 또 빠른 선수도 아니거든요. 뭐 평균 구속도 이 선수 한 140, 한 6, 7. 뭐 그리고 이제 뭐 150km 살짝 넘는 정도의 최고 구속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지금 보시다시피 저 팔의 각도, 저 팔의 각도에서 나오는 이제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 선수가 장타 허용이 엄청나게 많았어요. 그쪽에서는 마이너 때도 마찬가지거든요. 그래서 아, 이 선수가 그런 좀 착각을 좀 버렸으면 물론 이제 네, 국내에 와서는 통할 수 있는 네, 구속인데 저 팔의 각도와 저는 이제 슬라이더 이제 스위퍼 쪽으로 이제 던질 수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너무 빠른 볼에 의존하지 않잖아요.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연착륙을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볼 배합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. 거기서 뭐 양의지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많은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네. 또 하나 이제 구단 발표는 숨김 동작, 흔히 이야기하는 디셉션이 굉장히 좋아서 타자들이 굉장히 공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발표를 했었는데 네, 아무래도 앞서 송재 의원께서 말씀해주신 저 팔각도가 워낙 또 특이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처음 보는 타자들이 고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해요. 그렇습니다. 저는 이제 볼 배합만 잘하면은 뭐 나쁘지 않고 이런 선수 있잖아요. 이제 외국인 투수 데려왔는데 자기 고집이 되게 센 선수들 있잖아요. 있어요. 많아요. 와, 그럼 막 이제 포수나 코칭 스타일가 막 답답하고 가슴 치는데 그러다가 물론 자기의 걸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실패하는 확률이 더 높잖아요.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볼 배합에 대해서 귀를 열어놓고 가슴을 열고 얘기 들으면은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. 어찌 보면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 외국인 선수가 그 리그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작년에 하트 선수의 성공이 이 타 팀에서도 외국인 투수 영입할 때 좀 많이 좀 가만히 되는 뭐 대수처럼 아예 뭐 153사를 던질 수 있는 구속이 없다면은 구속이 140km 한 후반대 정도만 유지를 해줄 수 있는 선수다.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슬라이더 쪽에 좀 강점이 있다. 컨트롤 나쁘지 않다. 그러면 자꾸 영입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. 예. 잭 로그의 활약이 굉장히 두산 입장에서 중요할 것 같고 네. 잘하네 이제 두산이 타자 때문에도 고생을 했다는 그렇죠. 것이 잘 느껴지는 것이 제이크 형도 좀 기다리긴 했는데 어찌됐건 제이크 케이브와 이 선수 사실 현역 메이저리그 아니에요. 100만 달러 계약했어요. 콜로라도에서 100경기가 넘게 뛰었던 선수일 정도로 메이저리그 선수라고 할 수 있고요. 이 선수는 홈런 타자는 아니에요. 이제 10개 이상의 홈런을 칠 수 있는 중거리 타자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주력도 나름 괜찮고 외야수로서 수비도 나쁘지 않은 선수입니다. 그리고 이 선수는 좀 볼넷은 적은데 삼진이 좀 많은 편인 선수고요. 그래도 뭐 컨택 능력은 나쁘지 않은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. 이 선수가
좀 어떤 느낌을 주냐면은 네. 한화에 그 저기 있다가 간 선수 누굽니까? 계약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서로 뭔가 좀 틀어져서 안 하고 지금 이제 시카고 화이트삭스 오래 갔죠. 컵스에서 터크먼. 터크먼. 네. 터크먼. 네, 약간 터크먼 선수의 그런 좀 터크먼 선수의 좀 느낌이 있어요. 네. 예, 그러니까 이 선수 근데 좀 나이가 좀 있습니다. 그러네요. 예, 33살이고 또 이 선수가 수염을 그렸는데 수염이 희끗희끗해요. 네, 그렇죠. 별명이 케이브맨이에요. 이름도 케이브맨. 있다 보니까. 케이브맨인데 그 팀에서 동료들은 그랜파. 그랜파. 네, 할아버지라고 이제 막 수염이 저 보세요. 지금도 사진 나오는데 그렇죠, 그렇죠. 희끗희끗한 바람에 이제 그랜파라고 그래서 나이보다 조금 있어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저는 이 선수의 또 강점 중에 하나가 외야 세 자리 다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죠. 또 네. 급하면 일루도 이제 보낼 수 있는 그런 수비 위치상의 약간 좀 이제 유연성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또 이 선수가 그 정말 장타자는 아니에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터크맨 생각이 자꾸 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국내 야구는 20개 홈런 15개 이상은 좀 바라볼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되고요. 이 선수가 물론 풀파워로 이제 홈런이 거의 다 이제 당겨서 치는 유형인데 의외로 생각보다 밀어치기 잘해요. 그래서 국내 야구에서는 상당히 좀 타율적으로 좀 유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, 그래서 폭발적인 성적은 아닙니다만은 좀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선수를 데려온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두산이 이제 작년에 외야진의 성적이 좀 많이 떨어졌었잖아요. 떨어졌죠. 그런 예. 면에 있어서 이제 외야 쪽을 보강을 하고 수비도 이제 케이브가 괜찮은 선수다 보니까 이제 김지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수비를 부담을 좀 덜어주면서 그렇죠. 갈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고요. 잠실구장을 쓰면서 이 선수가 뭐 많은 홈런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중거리 타자로서 그 넓은 잠실구장에서 많은 장타를 생산을 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잠실구장에 꽤 어울리는 타자라고 생각을 해요. 네. 그렇죠. 이게 사실은 이제 두산이 양의지 선수가 사실 작년에는 포수로 많이 못 나왔거든요. 뭐 그렇죠. 부상도 있었고, 그렇죠. 예, 예. 심지어 이제 와일드카드 경기 때 두 게임 다 결정을 했고, 맞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명 타자로 나올 수 있는 그 어떤 경기들이 좀 더 늘어나다 보니까 네. 사실은 외야 포지션, 특히 뭐 김재원 선수도 가끔 빠져야 되는데 결국 어쩔 수 없이 나가니까 확실한 그 외야수가 수비수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일단 뭐 그쪽은 뭐 김지환 선수가 좌익수, 정수빈 선수가 그 중견수, 붙박이로 갈 수가 있고 네. 우익수가 많이 좀 바뀌는 그러니까. 네,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케이브 선수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야 세 포지션이 전부 다 가능하고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발빠른 만약에 외야수 쓰겠다, 그럼 김지환 선수를 DH로 돌려가지고 뭐 쓸 수 있는 물론 이제 양의지 선수가 그때는 포스 마스크 써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돌려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게 케이브 선수는 전 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라고 봅니다. 그리고 이승엽 감독이 약간 좀 스몰볼을 추구하는 감독이잖아요. 그런 면에 있어서도 케이브는 꽤 잘 어울리는 타자라고 생각을 해요. 메이저에서 보여주는 모습도 뭐 작전 수행 능력도 꽤 괜찮았던 선수기 때문에요. 첫 경기에서 부상당한 불운이 있었어요? 예, 프로 데뷔할 때, 데뷔할 때 이 선수가 이제 미네소타에서 데뷔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때 좀 부상을 당했었고요.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이 선수가 2018년도에 데뷔했거든요. 네. 데뷔할 당시에 사실은 미네소타가 외야진이 나름대로 고만고만한 선수 상당히 두터운 층이 있었고 네. 내외야를 또 같이 보는 선수도 꽤 있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케이브 선수가 그쪽에서는 제4의 외야수, 제4의 외야수로서는 나쁘지 않은 아마 작년이 최대 경기였었거든요. 그렇죠. 최다 네. 경기. 사실 뭐 뛴 게 미네소타, 필라델피아, 콜로라도 뛰기를 그렇죠. 그런 팀들에서 뛰었는데 거기서는 뭐 주로 제4의 외야수를 맡았었죠. 근데 그런데 좋은 역할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딱 보면 뭐 발이 엄청 빠르거나 어깨가 뭐 어렵고 뭐 장타 툴이 두드러지는 게 없는데 고르게 무난하게 해줄 수 있는 선수예요. 메이저리그에서 보여준 모습 보면 작은 육각형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작은 네. 육각형 네. 뭐든. 네. 이렇게 해서 아니 확실히 저 두산이 외국인 선수들 때문에 고생했구나라는 게 이세 진짜. 선수의 영입을 놓고 보면 맞습니다. 딱 원래 이제 저 로그 전에 해치는 100만 달러, 세 명이 그렇죠. 딱 300만 달러였잖아요. 네. 그 정도로 줄 정도로 외국인 선수에 대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다라고 느껴지는데 두 분은 어느 정도의 학점을 주시겠습니까? 저는 두산은 일단 기존에 뛰었던 선수가 없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불안한 면이 있다. 그리고 콜 러빈은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제이크 케이브랑 잭 로그는 살짝 좀 불안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B 주겠습니다. B. 네. 저는 사실 이 세 선수 중에서
그냥 제일 불안한 선수가 사실 잭 로그예요. 잭 로그 선수고 저는 케이브나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한 것 제가 제 눈에는 코로빈 선수가 제일 기대가 되는 네. 지금 투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B뿔 A 마이너. 오, A 마이너. 예. 그러니까 잘 최소 되거나 A B뿔. 마이너 아니면 B뿔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. 예, 그 생각이 듭니다. 네. 하여튼 두산은 아프지 않아야 됩니다. 아, 맞아요. 그럼요. 아프지 않아야 됩니다. 예.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세 명의 선수는 그래도 다 건강한 선수들이에요. 크게 네. 뭐 몸적으로 이상이 있던 전력이 없어서. 지난 시즌에 저희 그 취재진과 방송진이 이승엽 감독에게 제일 많이 했던 질문은 그 선수는 언제 오나요? 언제 오나요? 아이고. 걔는 언제 오나요? 얼마나 정말 속이 문드러졌겠습니까? 그러니까요. 예. 묻지 마세요 맨날 그랬던 시즌 후반의 기억이 있습니다.